이날 5경기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팀이 졌습니다. 6점 차로 앞선 팀은 동점까지 추격당했고 9회 2사까지 승리를 잡고 있던 팀은 평범한 송구 하나 때문에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과 그 기회를 실제 승리로 바꾸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7월 21일 KBO 리그 5경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마지막에는 같은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득점권에서 필요한 한타를 만든 팀, 위기에서 필요한 아웃을 잡은 팀이 이겼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수비와 주루, 투수 교체를 완성하지 못한 팀은 앞서고도 무너졌습니다. 가장 선명한 장면은 사직에서 나왔습니다. SSG와 롯데의 경기는 5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SSG는 에레디아와 오태곤, 고명준, 최정까지 부상으로 빠지며 타선에 큰 공백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후반기 첫 KIA전에서도 득점 생산력이 떨어지며 3연패를 당했습니다.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를 중심 타선에 배치했지만 초반 공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SSG는 1회부터 5회까지 반복해서 득점권에 주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롯데 선발은 메이닝 위기를 맞으면서도 7개의 삼진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실점을 막았습니다. SSG 선발 역시 예리한 커브와 정준재의 다이빙 캐치 도움을 받아 롯데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두 팀 모두 주자를 내보냈지만 0대0의 균형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6회 초 SSG가 먼저 한 점을 얻었습니다. 외국인 타자의 안타와 롯데 포수 손성빈의 블로킹 실수가 겹쳤고 최지훈의 적시타가 1루수 나승엽의 글러브를 지나갔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계속 기회를 놓쳤던 SSG가 마침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한 점은 승리의 시작이 아니라 SSG가 놓친 기회들의 크기를 확인시키는 점수가 됐습니다. 롯데는 6회 말 2사 후 단 한 번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태양이 2루타로 출루했고 고승민이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빅터 레이에스까지 안타를 보태면서 SSG 선발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습니다. SSG 벤치는 이로운을 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승부를 바꿨습니다. 이로운은 한동희에게 역전 2루타를 허용했고 직전 수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나승엽에게 2타점 적시타까지 맞았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1대0으로 앞서던 SSG는 한 이닝 만에 1대4로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데가 처음부터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SSG는 오히려 초반에 더 자주 득점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SSG는 5이닝 동안 주자를 홈으로 부르지 못했고 롯데는 2사 후 시작된 한 번의 흐름에서 연속 안타로 4점을 만들었습니다. 기회는 횟수가 아니라 완성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롯데 불펜은 역전 이후 달라진 경기의 흐름을 지켰습니다. 7회와 8회를 맡은 투수들이 SSG 타선을 3자 범퇴로 처리했고 8회 말에는 한태양과 고승민, 레이에스가 다시 추가점을 만들었습니다. SSG 신인 타자가 9회 김원중을 상대로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지만 이미 점수차는 크게 벌어진 뒤였습니다. 초반에 필요한 안타가 9회 뒤늦게 나온 것입니다. 롯데 승리의 중심은 3안타와 2개의 2루타, 2득점을 기록한 한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양 개인의 활약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2번부터 5번까지 타선이 한 번 연결되자 SSG 불펜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롯데는 기회를 기다렸고 기회가 오자 경기를 끝냈습니다. 반면 SSG는 기회를 반복해서 만들고도 점수로 바꾸지 못했고 불펜은 단 한 번의 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출루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완전히 달라진 경기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키움을 상대로 1회부터 2점을 올렸습니다. 김지찬의 안타, 키움 선발 배동현의 송구 실책, 구자욱의 2타점 적시타, 루인 디아즈의 2루타와 류지혁의 타점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5회에는 류지혁과 김영웅이 추가점을 만들며 점수차를 6대0까지 벌렸습니다. 보통 1위 팀이 6점 차로 앞서면 경기는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삼성 선발 최원태가 이 리드를 끝까지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키움은 5회 말 홈런과 연속 안타로 최원태를 흔들었습니다. 추재현이 주자를 불러들였고 맷 데이비슨의 2점 홈런까지 터지면서 순식간에 2점을 따라붙었습니다. 6점의 득점 지원을 받은 최원태는 결국 5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최원태가 많은 볼넷으로 자멸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승부했지만 타자들의 중심에 맞는 타구가 반복됐습니다. 좋은 제구는 단순히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가 강하게 치기 어려운 위치에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합니다. 삼성이 더 걱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원태가 볼넷만 줄이면 해결되는 상태라면 수정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던지고도 정타를 반복해서 허용한다면 구종 선택과 로케이션, 타순별 승부 방식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키움의 추격은 7회 말 절정에 달했습니다. 안타와 서건창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를 만들었고
희생 번트와 데이비슨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 차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어진 평범한 내야 땅볼에서는 삼성 유격수 김영웅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6대6 동점. 삼성은 6점을 먼저 뽑고도 마운드와 수비의 실수로 경기를 원점에 돌려놨습니다. 이날 삼성이 SSG와 달랐던 부분은 실수 뒤에 셀 만회할 선수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8회 초 이재현이 146km 투심을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겼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키움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순간 복귀한 이재현이 다시 삼성을 앞세웠습니다. 9회에는 앞서 실책을 범했던 김영웅이 희생 플라이로 추가점을 만들었습니다. 수비에서 내준 점수를 공격에서 일부 되찾았습니다. 마무리 김재윤도 무사 위기를 자초했지만 후속 3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며 8대6 승리를 지켰습니다. 삼성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안정적인 1위 팀의 승리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6점 차 리드를 지우게 만든 선발과 수비 문제는 다음 경기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매번 이재현의 8회 홈런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키움은 연승이 끝났지만 후반기 들어 달라진 힘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6점 차에서도 타석을 포기하지 않았고 상대 실책이 나오자 바로 동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삼성은 결과를 얻었고 키움은 과정에서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즌에서 더 위험한 팀은 패한 팀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리드를 계속 잃는 팀일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안타수와 득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한화는 KIAA보다 많은 14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KIA는 9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최종 점수는 KIA의 7대3 승리였습니다. 한화는 1회 노시환과 요나단 페라자의 연속 안타로 먼저 한 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KIA는 곧바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외국인 타자가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김도영의 2루타와 상대 실책으로 1사 1삼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한준수가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1회에만 4점을 뽑았습니다. KIA는 한 번의 기회에서 장타 2개로 2점을 만들었습니다. 한화는 선발 투수를 일찍 내리고 불펜을 가동했지만 이교훈까지 볼넷과 사구로 흔들린 뒤 박재현에게 2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초반 점수는 6대1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화 타선은 이후에도 주자를 꾸준히 내보냈습니다. 무사 1루 연속 안타, 득점권 기회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후속타가 끊겼습니다. 원문 기준 득점권 성적은 7타수 1안타였습니다. 득점권 타율은 단기적으로 등락이 큰 기록입니다. 한 경기의 부진만으로 타선 전체의 능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한화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중심 타선에 기회가 왔을 때 삼진이나 범타가 나왔고 주자를 움직이거나 희생타로 한 점을 줄이는 공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I의 선발 황동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초반 제구가 흔들렸고 7개의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위기에서 땅볼을 유도했고 4회와 5회에는 투구를 정리하며 승리 투수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컨디션이 아닌 날 최소 실점으로 버티는 능력은 선발 투수에게 중요합니다. 황동하는 상대가 득점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화는 8회 정혜영을 상대로 연속 안타를 만들며 6대3까지 추격했습니다. 2사 2삼루에서는 페라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홈런이면 동점까지 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곽도규가 끈질긴 승부 끝에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KIA는 필요한 아웃 하나를 만들었고 한화는 가장 필요했던 안타 하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회 말에는 한화 중견수 문현빈의 무리한 다이빙 캐치가 추가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추격하는 팀은 아웃을 확실하게 잡을 수 없는 타구라면 뒤로 빠지는 위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한 점을 막으려던 선택이 오히려 추가점을 허용하며 추격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KIA는 9안타로 7득점, 한화는 14안타로 3득점. 안타 5개의 차이가 아니라 실행력의 차이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한화가 강백호의 공백을 느낀 이유도 단순한 장타 부족만은 아니었습니다. 득점권에서 스트라이크를 놓치지 않고 주자를 불러들일 타자가 사라졌다는 점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잠실에서는 연패 중인 LG가 기회를 놓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NC와 LG는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했습니다. LG는 1회 무사 만루를 만들고 상대 실책과 희생 플라이로 2점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무사 만루에서 얻은 점수가 2점뿐이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초반에 NC 선발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였지만 한 번의 경기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대체 선발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 원종현은 1회 실점 이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중반 이닝을 3자 범퇴로 정리하며 NC 타선이 따라갈 시간을 벌었습니다. NC는 박민우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격했고 5회에는 김주원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LG 포수의 블로킹 실수도 동점 과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LG 선발 장현식이 내려간 뒤 벤치는 함덕주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함덕주는 볼넷으로 말로 위기를 자초했고 박건우가 2타점 역전 적시타를 만들었습니다. NC는 상대 불펜이 흔들린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LG도 바로 반격했습니다. 홍창기와 박혜민이 연속 출루했고 문보경의 2타점 2루타로 한 점 차까지 따라갔습니다. 6회에는 다시 무사 1, 2루를 만들고 희생번트와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말루 기회에서 역전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LG는 경기를 따라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7회 초 2사 후 볼넷 하나가 패배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김희집은 김윤식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NC가 다시 7대5로 앞섰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팀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LG는 여러 번 주자를 모아 한 점씩 따라갔지만 결정적인 역전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NC는 2사 후 주자 한 명이 나가자 홈런으로 2점을 완성했습니다. NC 수비도 리드를 지켰습니다. 외야수들이 안타성 타구를 잡아냈고 구원진은 LG 중심 타선을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NC의 9회 공격에서는 이호준 감독의 대타 선택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운영도 있었습니다. 잘 치던 박건우를 교체했지만 추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점차 경기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NC는 마지막 아웃을 잡았고 LG는 6연패에 빠졌습니다. LG 타선에는 무안타 선수가 여러 명 있었고 그동안 공격을 지탱했던 오스틴의 타격감도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수 교체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발과 불펜, 타선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연패를 끊으려면 완벽한 경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사 만루에서 한 점을 더 내고 2사 후 불필요한 볼넷을 맞고 동점 이후 찾아온 기회에서 한 명이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LG는 이날 그 작은 완성을 반복해서 놓쳤습니다. 수원에서는 작은 실수가 실제 승리 하나를 지웠습니다. 두산과 KT는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경기를 치른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우천 중단과 답답한 공격, 실책성 플레이가 겹친 진흙탕 승부였습니다. 1회부터 두산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안재석이 평범한 땅볼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고 이어진 세베리노의 3루 송구까지 빗나가면서 KT가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양팀 선발 오원석과 웨스 벤자민은 이후 경기를 투수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제는 타선이었습니다. 두산은 무사 1, 3루 기회에서 연속 삼진으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5회에는 KT 외야 수비의 실수로 간신히 동점을 만들었지만 실책성 플레이를 했던 안현민이 곧바로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KT가 다시 2대1로 앞섰습니다. 안현민은 자신의 수비 실수를 공격에서 만회했습니다. 반면 두산의 새 외국인 타자 세베리노는 4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불안한 플레이를 남겼습니다.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매 경기 홈런이 아니지만 득점권에서 최소한 타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이날 세베리노는 공격의 흐름을 계속 끊었습니다. 비록 경기가 길게 중단된 뒤 양팀 불펜이 총동원됐습니다. 두산은 7회 무사 1, 2루 기회를 만들고도 병살타로 스스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KT 역시 구원 투수가 주자를 쌓으면서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2대1로 KT의 승리가 굳어지는 듯했던 9회 초 2사. 박찬호가 친 타구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그대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권동진의 송구가 빗나가면서 2사 1, 3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 김민석이 동점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KT가 8이닝 동안 지켜온 한 점차 리드가 송구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실책 이후 바로 적시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실수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간 두 팀은 더 이상 점수를 만들지 못했고 2대2로 비겼습니다. KT는 거의 잡았던 승리를 놓쳤고 두산은 패배를 피했지만 외국인 타자 부진이라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양팀 모두 화요일부터 불펜을 대거 소모했고 경기 종료 시간도 늦었습니다. 무승부 하나가 남은 주중 시리즈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경기의 결과는 서로 달랐습니다. 롯데는 단 한 번의 2사 후 기회를 연속 안타로 완성했습니다. 삼성은 6점차 리드를 잃고도 이재현의 홈런으로 다시 앞섰습니다. KIA는 한화보다 적은 안타로 더 많은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NC는 LG가 동점에 만족한 순간 2점 홈런으로 승부를 끝냈습니다. 두산은 KT의 마지막 실수를 놓치지 않고 패배를 무승부로 바꿨습니다. 야구에서 출루는 공격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자를 진루시키고 홈으로 불러들이고 얻은 리드를 마지막 아웃까지 지켜야 하나의 승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위험한 팀은 단순히 패한 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다음 경기에서 고칠 방법을 찾지 못한 팀이 더 위험합니다. SSG는 득점권 타격과 불펜 투입, 삼성은 국내 선발과 수비, 한화는 중심 타선의 해결력, LG는 선발 이후의 마운드 운영, 두산과 KT는 기본적인 수비 완성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한 경기의 실수는 우연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며칠 연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팀의 구조가 됩니다. 7월 21일에 5경기에서 드러난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고쳐질 팀은 어디이며 같은 방식으로 다시 무너질 팀은 과연 어디일까요?